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뉴스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보 히든 10%.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동부그룹주가 일제히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동부제철과 채권단이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동부그룹주가 동반 폭락했습니다. 동부제철, 동부건설, 동부CNI, 동부라이텍이 줄줄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우선주도 모두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 동부제철이 채권단에 자율협약 돌입을 신청하면 논의를 거쳐 자율협약을 확정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부그룹의 문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이라크 사태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제 상품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들이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과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라크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가 시작되자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라크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구리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른 금과 구리의 가격 변화,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움직임에 대해 잠시 후 꼼꼼한 체크가 이어집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는 25일부터 3일간 글로벌 전략 협의회를 개최하는데요.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영 전략을 세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전략을 수립합니다. 핵심 임직원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략협의회를 갖는데요. 올해 전략회의 화두는 프리미엄화를 통한 위기 극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 상반기 유달리 이슈가 많았던 삼성전자, 과연 어떤 전략들을 내놓을까요? 자, 그럼 오늘 뉴스 속에서 고수들의 과감한 꼼꼼한 토크 벌일 그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네, 뉴스 정보 히든 10%, 구리와 금값 상승, 경기 민감주 힘받나? 네, 원자재 가격들의 움직임, 글로벌 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금과 구리 가격 상승이 글로벌 경기와 어떤 업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 가격부터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최근 금 가격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온스당 1,300달러가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하는데요. 당분간 이라크 문제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하향 돌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수요는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금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지, 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제가 잘 압니다. 네. 왜냐하면 2011년인가요? 9월 달에 1,900불. 그러니까 온스당 1,900불을 찍었을 때 네. 그때 제 친구가 도잔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돌반지를 사면서 금 가격이 제일 비쌀 때 도잔치를 네네.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네. 2011년 9월 9일이었습니다. 온스당 1,900달러를 찍고 계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온스당 보니까 1,195달러를 찍고 지금 이제 1,318달러거든요.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한 120달러 정도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러하다 금 가격의 상승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물론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떤 안전자산 선호의 현상으로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넘쳐나는 이 달러로 인해서 지금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의 어떤 그런 상승의 흐름이 경기 회복 국면을 맞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경기 회복 국면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두 다 이머징도 사고 금도 사고 다 이런 현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금 가격의 상승은 오히려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어떤 내용으로 좀차도 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우려해서 좀 볼만한 흐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된 그림을 좀 사이트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급하게 네. 준비를 해놨는데요. 미국 다우존스 지수와 금 가격입니다. 흐름을 5년짜리 차트 모양인데 위에 그 빨간색이 다우존스 지수고요. 밑에가
형광색이 바로 이제 금 가격이에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2013년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2011년 이후부터는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컸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그러네요. 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현상이었고요. 근데 그 달러로 그러니까 넘쳐나는 돈으로 다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는 의미겠죠. 네. 그러면서 반면에 안전자산을 할 수 있는 금은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금 가격이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간다면 그건 또 이야기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금 가격이 올라가네. 이제는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되나 보다. 그렇다면 또 지수도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환경의 흐름으로 봤을 때 금 가격은 그래도 글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 볼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부 동의자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돌잔치를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냥 웃자고. 실패하셨습니다. 네, 금 가격을 이번에 이제 보면은 그 FOMC 회의에서 네네. 그 페드에서 이제 이번에 그 어떤 그 초저금리를 이제 한동안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원자재에 대한 약간 좀 투기적인 수요를 좀 부추기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그 과거와 이제 어떤 그 이제 그 서브프라임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보면 그 이전에는 금 가격과 주가 지수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참 재미있게도 이제 그 서브프라임 이후 이제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한 이후에는 금 가격과 지수가 이 별다른 어떤 오히려 동행을 하면 했지 뭐 이게 대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까도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엊그제 이제 나왔던 그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잘 오르기는 힘들 거다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이 원자재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수요 즉 수익을 내고자 하는 이런 그 원인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라크발 이번에 좀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 뭐 석유 가격 뛰면은 금도 올라가고 뭐 구리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중국에서의 어떤 그 금 수요 즉 금 보유량이 이제 세계 1위를 향해서 이제 뭐 미국을 제치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차피 어떤 그 즉 어떤 돈에 대한 가치가 절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금본위제와 같이 이 금을 좀 쌓아놓는 이런 현상들이 이 부추겨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 가격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구리를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가격 흐름도 알아보죠. 자, 구리는 6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벌이고 있다가 중국발 수요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강세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3개월물 구리 가격은 6,88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톤당 7,000달러를 향해서 전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구리, 특히 경기에 민감한 원자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회복의 움직임으로 같이 봐도 될까요? 어떤가요?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서로 미루시죠? 다들 처음 뵙는 분들이라. 농담입니다. 네. 땀나네요, 농담. 저보다 더 썰렁하신데요. 농담입니다. 이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좋습니다. 구리 가격 말씀 좀 드리도록 말씀해 하겠습니다. 주시죠. 우리 이제 구리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설비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전선부터 시작해서 구리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구리 가격, 비철금속 중에서도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경기가 좀 살아나는 전초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나라면 어디 경기가 중요할까요? 미국이 중요할까요? 중국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만 찍는다면? 미국?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입니다. 그렇죠? 네, 중국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이제 네네. 구리 수요, 전 세계의 구리 수요 중에서 한 6% 정도를 중국에서 보통 그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중국의 경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가 좀 다르냐 하면 예전에 이제 구리 강산 자체가 지금 2013년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구리가 전체적으로는 좀 공급 가행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좀 급하게 올라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이제 우리 안병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도 약간 좀 특이성 자산 부분이 좀 투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순히 구리 가격이 요즘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요거 오른 것 가지고 경기가 지금 살아난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조금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람 섞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를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서 우리 강준혁 전문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구리라는 것은 모든 산업 활동에 쓰여지는 금속입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핸드폰에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은 어떤 투기적인 어떤 자금의 유입도 물론 있겠지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선순환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사서 걷어놓고 안 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최근에 어떤 상승은 중국이 어제 HSBMC 속보치가 50을 상회하면서 6개월 만에 그런 어떤 내용도 물론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1.4% 정도 오름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오름세를 보이면은 약간은 경기 회복 시그널로 우리가 인식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이렇습니다. 구리 가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차트 네. 모양이 일단은 무슨 뭐 아주 의미 있는 가격대가 돌파가 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저게 약간은 좀 큰 폭으로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직전 고점 이 가격대인 한 3.2불 정도 그때 가격이 한번 돌파가 이루어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CIB 지수 한번 볼까요? CIB 지수는 모든 원자재의 통합한 이제 그 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도 물론 원유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데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긴 했지만 같은 가격 같은 개념으로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우리가 인식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가 네, 두 분이 좀 생각을 상반되는 아니요, 의견이에요. 네. 비슷하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단순히 보면 우리나라 경제 산업 동향이 막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도 PMI 괜찮게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PMI가 좋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만약에 우리가 전체 경기 선순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살아나게 되고 생산 부분은 중국에 생산을 하고 이래 전체적인 순환 구조 자체가 나와야지 우리나라도 수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단순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에 또 일정 부분 아까 투기성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선진국 자체의 제조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국가들은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 미국도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전에는 다른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서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이러한 모습이 자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뭐 저도 사실 아까 이제 바램 섞인 말씀이라고 그냥 말씀하셔서 저도 참 바램이긴 한데. 네, 저도 바램은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게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축산물 가격, 귀금속 가격, 또 금속 하는데 사실 이제 구리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 이제 황동봉이라고 해서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황동봉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야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 최근 황동봉 가격을 보면 그다지 이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 아까 이제 CRB 지수도 좀 보여주셨는데 그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어떤 그 자율적인 반등이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있는 게 그간에 사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거의 뭐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을 정도로 지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이 먼저 올라간 뒤에 이제 지수가 이게 올라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라는 게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경기 동향 자체가 괜찮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들 때 원자재에 대한 어떤 수요, 뭐 가수요까지 붙으면서 올라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지수가 이제 뒤늦게 따라가고 지수가 올라간 뒤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경기가 좋다라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건데 지금 뭐 지수는 뭐 천정부지로 뭐 유럽하고 선진국 대부분 수요를 가지고 있는 뭐 중국은 물론 제외긴 하지만 그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뭐 원자재 가격은 바닥을 헤매다가 이제 조금 반등하는 건 아직까지는 이게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보기엔 좀 아직은 알 수는 없다라는 네네. 기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약간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게 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지표든 중국이든 간에 견조하게 완전하게 이 뭐 소비자 심리 지수부터 해서 PMI 등 여러 가지가 완전하게 괜찮다라는 게 확인된 뒤에 이제 좀 따라 올라가는 걸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무엇보다 뭐 원자재든 뭐 미국 지수든 유럽 지수든 좋은데 다 그걸 떠나가지고 좀 한국 지수 좀 제발 좀 올라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한국 네. 증시 화이팅. 손 모아서 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바램 섞인 이야기라고 이제 네. 말씀을 좀 오늘은 드렸는데. 바램 릴레이네요.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의 상승이 뭐 아주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언가 아직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명확한 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올렸다는 겁니다. 지금 저금리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고 드라기 총재가 0.25%포인트도 모자라서 0.15로 낮추고 게다가 나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또 앉아가지고 또 안 좋으면 또 하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갔죠. 그리고 앨런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금리 인상은 시기적으로 딱 정해놓은 게 아니다. 대면하겠다. 네. 경기회복이 대면하겠다. 정해놓은 거 아니다. 그래서 화답을 또 증신을 했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도 경기 회복은 완연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유동성을 가축적으로 풀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아까 전에 우리 안병희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자재 가격은 또 이렇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그널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닥을 잡고 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한 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잠깐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어떤 준비된 그림 그림이 볼까요? 있는데 네. 다우존스와 구리 가격과 한국입니다. 코스피 네. 우리 코스피 화이팅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선진 증시라 불리우는 일본과 유럽과 미국이 올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유동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동성이 풍부하지가 않죠. 따라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리먼 사태 이후로 그때는 뭐 구리 가격도 빠졌고 코스피도 빠졌고 다우존스도 다 빠졌죠. 그때 다 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회복을 하다가 2011년 저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그 가격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가 이제 그 미국의 신용 위기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 다 빠졌거든요. 그때는 구리 가격도 빠졌고 코스피 지수도 빠졌고. 근데 다우존스는 그때 이후로 유동성과 함께 다 저점 돌파하고 고점 돌파하고 다 올라갔죠. 그럼 다 유동성으로 다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구리 가격도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제 옆에 칠판에다가 미국보다는 구리다라고 있었던 이유도 네, 궁금했어요. 예, 네. 우리나라가 매일 아침 나와가지고 나스닥이 얼마 빠졌니, 뭐 테슬라 모터스가 얼마 올랐니, 다우존스가 얼마 빠졌니 이런 거 지금 체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걔네들은 유동성을 올려가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빠지건 말건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수급 때문에도 약간 지금 얽혀 있는 모습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좀 원활한 상승세가 나오려면 아까 중국도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 예전에도 모 증권사에서 그런 레포트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뭐 구리 가격과 이 구리 가격과 코스피 지수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다. 뭐 네. 이런 어떤 이야기도 레포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우리나라의 어떤 상승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구리 가격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요 조금씩 좋아지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도 조금씩 바닥에서 조금씩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걸로 다 한 대 엮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네. 바람적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또 6월에 화학과 조선 같은 경우에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1,800선까지 내려갔던 코스피가 반등을 했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이번에도 조금 힘을 코스피에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어줬으면 좋겠죠. 일단은 이게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라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제 조선주가 상승을 했던 예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해운주들이 해운 운임 높아지고 해운 운임 높아지면서 중고 성과 올라가고 중고 성과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선주들 신규 수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주들 가고 그래 전반적인 선순환 사이클로 갔다면은 사실은 우리 저번에 한번 꼼짝에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조선주들 상승이 일단 그러한 부분보다는 뭐 LPG라든지 LNG선 중심 아니면은 에코십 중심으로 해서 발주받는 거 네.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그 해운 운임이 안 올라가는데 조선주가 발주를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화학주 상승도 사실은 시장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화학주 업황이 턴을 해서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시다시피 LG화학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 요즘 태양광 부분하고 다 엮여서 ESS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요거 생산해서 LG화학이 전체 그 점유율 한 22%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은 어떠한 부분, 하나케미칼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쪽은 완전 화학이라고 보기보다는 태양광 일괄 설비 쪽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소재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전에 코스피가 선순환 구조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끌어올리는 그러한 반등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식의 어떤 틈새 부분이 연결이 되면서 소재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상당히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공감되는 거고요. 같은 얘기 어떤 케미칼이라고 해서 그 화학에서 뭘 만드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거는 정유주가 있을 거고 뭐 이제 어떤 그 태양광 관련된 거 어떤 화학이 있을 거고 뭐 IT 소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결국 어떤 그 섹터에서 뭐
화학이라고 다 화학이고 조선이라고 다 조선이 아니고 각각의 어떠한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런 차별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어떤 그 경기 민감주가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해 상당히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일각에서는 뭐 또 중국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애블 CNC 같은 거 폭락했다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주가가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자율 반등은 나타나게 마련인 거고요.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자체가 바닥에도 조금 치고 올라오는 것 자체가 완전하게 돌아선다라고 보기에는 좀 더 확인할 게 너무 아직까지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박병호 팀장님,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이제 뭐 LG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뭐 중국의 2차 전지와 납품권에 관련돼 가지고 그때 그 모멘텀을 받고 많이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호남석유라든지 이제 롯데케미칼로 바뀌었죠. 그리고 현대제철 등과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제품이라는 그 제품 가격들도 매크로 지표가 조금씩 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모두 다 바닥이에요. 모두 다 바닥권에서 지금 증시는 뭐 좀 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뉴욕 증시 내에서도 뭐 자원개발주라든지 그다음 석유화학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캐터필라라는 종목도 정고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을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뭐 반도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런 섹터들이 물론 약간 고점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근데 지수는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무엇이 주도를 하고 있느냐? 바로 뭐 여러 가지 철강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확인해야 될 사항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턴하고 있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바램과 기대는 좀 해봐도 되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네. 하나만 그냥 얘기를 하면 네. 우리 이제 비철 얘기하다가 철강 말씀을 하셔가지고 철강은 사이클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가요?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앞서서 이제 조선이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 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수주 좀 나오는 거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판매 라인이 크게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부분에서도 뭐 철강 팔 수 있는 그러한 판로 자체.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도 요즘 조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강은 지금 전방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소재 섹터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근데 말씀드립니다. 이제 철강을 보실 때도 사실 지금 포스코의 주가가 2010년 고점을 치고 지금 4년 동안 최저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4년 동안 줄기차게 내려왔기 때문에 좀 그 철강 전체적으로 사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어떤 그 현대제철과 같이 뭐 현대제철에서 열연, 즉 핫코일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걸 현대아이스코에 냉연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에 납품이 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산업 섹터 중에서 이게 순수한 어떤 철강이라는 뭐 HBM이라든가 건설에 사용되는 이런 거를 가지고 간다면 이게 산업이 좀 전체적으로 경기가 사나보다 할 수도 있겠는데 보면 어떤 특화된 놈들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시장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고요. 조선주도 아까 어떤 그 조선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조선주도 지금 그 조선사에 실제 다니는 사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네. 뭐 언제 잘릴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실제 조선사의 근처에 있는 식당들은 뭐 장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뭐 붐이 아니고 인력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지금 결국은 이제 또 아까 정유주까지도 이제 같이 좀 화학주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계속 어떤 그 어떤 제조업이 사실 굉장히 없었죠. 사실 취약했던 거 하다못해 햄버거 하나도 자국에서 못 만드는 국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셰일가스 부산물이 뭐 비싸다 싸다 하지만 실제 수출을 하기보다 내수해서 이제 제조업을 지금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과 한국은 경제적인 동맹국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적대국 관계 이게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 좀 더 완화시키자면. 경쟁, 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의 경우에도 어떤 정유 마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시점에 저는 와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걸 먹으면은 정말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신산업 동장, 신산업 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이 IT를 제외하고 네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결국은 어떤 10년 대계를 꿈꾸기보다는 앞으로 1년, 2년을 준비하는 거에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봅니다. 네. 30초만 얘기를 좀 네, 할게요.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네. 얘기 자체가 자꾸 확인해보자.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인하면 벌써 다 올랐지. 그게 확인하면 먹을 게 있을 것 같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괜히 좀 당할 수가 있으니까 네.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당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 시점에서는 제발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네, 투자의 주의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유료 문자 샵 8181로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 박배용 차장님의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금 뭐라 그러는 네, 거 인기의 아닙니까?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너무 지금 악플다는 거 아시니까. 좋은 얘기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두 분도 조금 힘내서 오늘 오늘 토크를 종목을 작정을 하고 지금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버려주시기. 이제 시장은 희망을 원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 섞인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투자자의 바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유료 문자 샵 8181로 여러분들 방송에 관한 의견,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 주제에 관한 내용도 좋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정보 히든 10% 여기까지입니다.